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을 맡은 양지열입니다. 10월 5일 오늘은 사실 제 생일입니다. 많은 분들과 생일을 함께하라는 배려로 네, 고맙습니다. 제작진의 센스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과 생일을 함께하라는 공장장의 배려로 새벽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해만 같아라고 합니다. 수확을 누리며 분주한 삶의 한 자락을 자축하는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함께할 수 없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음식 차림에 수고롭기만 했던 분들, 원활한 교통을 위해 애쓰는 운송기사 공무원분들, 대기업만큼 쉴 수 없는 중소기업 종사자들, 긴 연휴만큼 오히려 한숨만 긴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명절이 더 외로운 많은 분들. 진짜 명절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배부르고 따뜻한 날이어야 할 겁니다. 며칠 더 남은 날 주변에 마음 나눌 곳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김호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귀경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식혜로 재충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에 신고하세요 차별법령 신고센터,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한민국의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내비와 함께합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보내드린 명절 특근은 지난 1년 동안 뉴스공장을 찾아왔던 명사들의 주옥 같은 인터뷰를 다시 듣는 시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볼 분은 바로 도올 김용옥 선생입니다. 사실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저를 철학과로 가게 만들었던 인물, 제가 또 대학 기간 내내 동양철학을 전공한답시고 사서삼경을 읽게 만들었던 분이 도올 선생님이신데, 예, 사서삼경 읽던 선비였던 제가 공장장과 잘못 엮이는 바람에 새벽 근무나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국정농단 사태,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진행했던 인터뷰인데요. 과연 역사는 훗날 박근혜 시대를 어떻게 기록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뉴스공장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철학자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자 교수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아유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런 걸 진행하세요? 요즘 이렇게 어지럽지 않습니까 나라가. 네.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현안에 대해서는 짚고 있는데 이건 좀 한 발 떨어져서 역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이걸 짚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선생님이 마침 또 영화를 개봉하는데 내가 저기에 나가면 틀림없이 모시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냉큼 서로 합의하여. 자, 제가 영화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3번이나 국민들을 향해서 담아냈지 않습니까? 여기 말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연쇄 방화범이 아닌 연쇄 담화범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근데 정말 3차에 걸친 담화가 정말 연쇄 담화범 수준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뭔가 우리 대통령께서 품위가 있고
그래도 그 우아한 분으로 생각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예. 했던 사람들도 요즘은 좀 그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라고 다들 그런 정도로 이걸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 말은 지금 뭐냐면은 당신 스스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고 예. 그리고 모든 담화가 그분 자신이 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담화 세 차례의 담화라는 것은 아직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이게 유교 국가예요. 유교 국가라고. 네. 이 조선 왕조로부터 이 유교 국가라는 거는 이 치자의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통치자의 도덕성이. 근데 도덕적으로 정말 그 가슴을 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자세가 예. 0.00000001%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국민들은 아주 분노를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거에는 그러한 박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지금 뭐 아까도 김성태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난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예.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거나 그 대통령으로서 민의에 보답한다고 하는 하등의 지금 의사 표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5.18을 거치면서 비로소 이 항쟁이라는 게 시작됐는데 80년 6월 항쟁. 그래가지고 그 80년대 6월 항쟁 때만 해도 그 우리의 투쟁 목표가 단순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두환이라는 분이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일종의 강탈이라고 그럴까? 국민들 느낌에 앉아서는 아니 될 자리에 앉아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국민들이 뽑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을 거기서 몰아낸다고 하는 그 자리가 그 정명, 그게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으므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밀어낸다고 하는 그러니까 투쟁 목표가 단순하게 외제화돼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것이 아주 국민 전체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제도가 이게 완전한 사기였다고 하는 자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속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고 과거와 그 전두환 때와는 달리 박근혜는 그래도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통해서 국민 다수가 뽑았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일단 우리는 그 정당성을 부여해줬다. 처음에. 근데 그거를 배반했다 할 때 그 배반은 그 인간에 대한 배신감일 뿐만 아니라 자기 국민들 개개인들이 전부가 스스로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인류 역사상 불란서 혁명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건 아니거든요. 미국의 민주혁명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건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부 외제화되어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이라는 거는 영국 놈들이 부당하게 밖에서 우리를 찍어 누르니까 그거 걷어내고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영국 놈들이요. 이거 전부가 외제화돼 있었어요. 싸울 대상이 밖에 있었던 거죠. 밖에 있었죠. 근데 전 국민이 거의 100% 스스로와 투쟁을 해가면서 이 어려운 게임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인류 사상 유례가 없다. 과거에는 우리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고 혹은 뭐 미국 그 당시 식민지인들의 보기에는 영국 놈들이
싸울 대상이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손으로 뽑았는데 우리가 속았고 당했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여기에서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이승만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사실 해방 후 우리나라 이 정치사라는 게 예. 해방 전이라는 것은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정치사를 논할 수는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독립국가로서의 정치사를 가진 이래로 예. 기본적으로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우리가 스스로 뽑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그건 미 군정화에서 자기들이 꼭두각시 같은 사람을 갖다 심은 거거든요, 일체로. 예. 미국서, 나 이승만이요, 이러면서 들어왔으니까. 네. 그랬어요? 나 이승만이요? 이렇게. 그러고 그냥 미국 방송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냥. 선생님 방금 성대모사 하신 겁니까? 순간적으로. 그런데, 예. 그리고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 그냥 그것도 사실 선거를 거쳤더니 기본적으로 강탈을 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정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떠한 정치가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초반에. 크게 예. 크게 보면은 네. 왜냐면 그 초반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전부가 이 프레임 속에서 그 안타이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틀을 만든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나왔고 그런 사람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박정희 아류 아니면은 박정희의 자식이 아니면 박정희의 딸 아니면은 박정희에 반대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박정희 패러다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박정희 패러다임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종결을 하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그랬거든요.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이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박정희 패러다임을 끝내는 당선이 될 것이다. 마침표가 될 것이다. 네, 그런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했어요, 내가. 조용히 혼자 하신 거 아니고요?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봐도 예. 저 여자 수준으로 예. 도저히 그 아버지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돼서 아버지도 뭐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 아버지조차도 그 아주 영락시킬 망해먹을 사람이다. 난 그렇게 봤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혹시 결과를 보고 지금 얹혀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그런 정도야 충분히 볼 수 있죠. 왜냐면은 그것이 자라나온 배경이라든가 모든 사람 인상을 보거나 벌써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경직돼 있잖아요. 얼굴 자체가 항상 보면은 이 모든 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대화와 항상 이 소통과 이 개방된 어떠한 이 교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네. 저런 특이한 성격의 사람이 과연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나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죠. 그러면 지금 대충 말씀하셨는데 우리 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요구에서 점점 코너에 몰리고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물러나게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정치권에서는 지금 막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탄핵이다 아니면 뭐 합성을 하자 아니면 뭐 4월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절차와 기술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하간 이렇게 해서 한 시대가 끝나는 건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 박정희 패러다임의 마침표가 되는 정말. 겁니다. 정말이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퇴진할 의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0.000001도 없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보시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런 그 스테이트먼트를 담화를 만든 사람들이 예. 요런 꼼수로 나가면은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개헌 논의도 집어넣고 뭐 하면서 하면 여기 분열도 생기고 이러다가 또 이 지저분해지는 꼴을 보면 국민들에게 염증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또 살아날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대의.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개인적인 살아날 지금 방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대의. 천심이라고 하는 건 민심이 천심인데 그게 하늘의 명령인데 지금 빨리 하루속히 빨리 박근혜는 물러나고 그럼에 따라서 한 60일 내로 빨리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민생이 망가지고 있단 말이죠. 민생. 사람들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잖아요. 선생님 지금 점점 쇳소리가 강해지면서 좀 전에 욕도 나올 뻔했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생방송이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원래 선생님은 그 대선 주자들 릴레이 인터뷰 직접 하시기로 유명한데 최근에 또 시작하셨더라고요. 이미 만난 분들도 있던데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서는 잠깐씩 짚어보면 그런 대선 주자들을 플라톤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아니 그 안희정은 하여튼 철학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보시기에 철학자의 입장에서 보기에 좀 철학이 있나? 자기 생각이 그 국정에 대한 아주 뚜렷한 생각이 있고 특히 그 서민들 이 농촌 문제라든가 이렇게 그 핍박받는 이 층에 대해서 하층민이라고 그럴까 그런 우리가 쳐다보지 않는 바닥을 어떻게 이 개선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 다음을 진행하시던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헤라클레스는 아는데 헤라클레이토스 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헤라클레이토스 적이?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유전이라는 말로 그 표현이 되는 히랍 철학자지만 뭐냐면은 플라톤은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불변의 뭐가 있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거는 항상 그 변해가는 이 천지 만물과 더불어 의식이 같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남경필은 말랑말랑하고 항상 변화에 적응하고 요번에도 제일 먼저 탈당을 했고 그만큼 사람이 순수하고 귀엽고 상당히 그 순수해 사람이. 그렇게 보셨고 아직은 안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을 관찰하시는 게 예리하고 그 취미기도 하시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은 뭐 그 상당히 뭔가 그래도 그 상당히 그 발언을 정확하게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매일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되는데 그렇게 뭐 이런 보수 언론에서 조질라고 해도 조져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고 그 행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벌써 상당히 입증이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최근 정국에서 또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지금 명쾌하게 말씀하셨듯이 일단 발언을 명쾌하게 하시니까. 그러면 이 보수 진영에서 이제 최근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분은 김무성 전 대표 아닙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있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여쭤보면 난 그 두 분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아직 대화를 못 했는데. 그렇군요. 김무성이라는 분은 만나면은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인간적으로는. 근데 너무 지금 그 무슨 이 개헌이라든가 자기 개인적인 이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왕 불출마를 선언하고 비박에 이걸 표방했으면은 투철하게 그 신념대로 한번 나가서 국민들에게 확고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인의 자세를 한번 정확하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꼼수를 놓을 생각은 말고. 시작했다가 이제 용두사배가 된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대의를 못 보고 항상 대의를 표명하면서 사람이 보기에도 덩치도 좋고 이렇게 대의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 결과적으로 항상 자기 개인의 영달을 너무 치중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이미지라시는 거죠. 네. 한번 만나봐야지 결론이 나겠네요.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입장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사태를 관망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난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표하는데 그분도 과거에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뭐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지금 보다 선명하게 자기 입장을 일관해서 박근혜를 탄핵하든지 이 전국의 개인을 돌보지 말고 일단은 이거를 마무리 지는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런 새로운 아리나에서 격투를 하더라도 새로운 격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확실한 자세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글쎄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상당히 사람이 좀 순진한 사람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사람 심성이 착해잖아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착하고 사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뭐냐면 매사에 어떤 날카로운 정치적인 판단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시국에 왔을 때 명쾌하게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데 빨리 가는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상당히 이렇게 진행을 빨리빨리 시켜야 되는데 좀 답답하시군요 보시기에. 그냥 너무 착해서 그래요 사람이. 너무 착해서 그래. 재밌게 얘기하다가 시간 거의 다 돼버렸네요. 그러면 애초에 이제 모신 거는 제가 미끼로 던진 거는 나의 살던 고향 영화 얘기였는데 요거 언제 하는지만 알려주세요. 언제 하는지. 지금 상영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고구려 발해 남들이 안 가본 그 유적들을 내가 연변대학에 교수로 있으면서 어렵게 찾아다니는 그 피눈물 나는 여정이에요. 그거를 그냥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거고 전부가 현장에서 내가 멘트한 걸 가지고 이 영화가 구성이 됐고 다큐죠. 네. 다큐로. 그러고 이것이 지금 전국에 80여 개 관에서 상영 중이고 절찬리에. 그런데 나는 고등학생 3학년들 요새 이게 학사 일정이 끝났으니까 단체 관람 같은 걸 해서. 호객행위 하시는 겁니까? 아니, 호객행위가 아니라 역사의식. 지금 이 국정교과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 적에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인식해야 되느냐. 우리 역사가 과연 뭐냐. 지금 이 고구려 패러다임의 발해 문제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역사를 보는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올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미 박정희 시대 패러다임의 마침표가 될 것을 예감했다. 철학자가 예언자는 아니시지만 이 말씀은 큰 울림으로 지금 다가오네요. 다시 들어봐도 당시 정치인들에 대한 분석들이 좀 귀에 좀 꽂히고 그랬던가 실제로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위대한 철학자도 제자에 대한 좀 애착?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안희정 충남지사 본인의 학과 제자였다는 이유로 유난히 좀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이제 경선 후보였으니까 착하기만 해서 정치적 결단이 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평가를 하실지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네,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얘기처럼 역사가 훗날 박근혜 시대를 과연 어떻게 기록할지 조만간 어쩌면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판결이 조금 미뤄질 것 같기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일단 판결 이후
박 전 대통령 시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건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야, 이거 옛날 거 틀어주는 거 아니야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지난 1년 동안 했던 인터뷰들 중에서 명작들만을 엄선해서 다시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명절에는 주말의 명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추억의 명화 이런 거 틀지 않습니까? 네. 김현녀님, 로마에서 자정에 듣고 계신다고요? 주소연님은 시드니에서 아침 9시에 출석 체크하셨다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뉴스 공장입니다. 장기영님, 김국화님, 2497님 생일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공장장 찾는 문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모릅니다. 저도 어디서. 어디 가서 고기 먹고 있겠죠? 저도 어제 우리 어머니가 고기 해주셔서 많이 먹고 왔습니다. 악덕 공장장 그만 찾으시고요. 오늘 내일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네. 김어준의 뉴스 공장 계속해서 명절 특근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정말, 레전드. 이 말이 아깝지 않은 말입니다. 왜 레전드냐? 방송 사고 중에 방송 사고. 이걸 또 틀겠다는 TBS 제작진 정말 대단합니다. 예. 김어준 공장장과 스타일이 좀 많이 비슷하신 분이죠. 전인권 씨 인터뷰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촛불 집회에서 애국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유튜브 조회 건수가 무려 100만 건을 돌파하기도 하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뉴스 공장에서 전인권 씨를 연결했는데 잠이 좀 계시죠? 이런 분들이 원래 아침에 못 일어나시잖아요. 정말 고맙게도 김어준 공장장을 아주 당황하게 만들었던 그런 화제의 인터뷰입니다. 웬만해서 이런 방송사고 다시 들려드리지 않지만 용감한 뉴스공장 그리고 공장장 없는 틈을 타 제가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신 그리고 지금도 듣고 계신 애국가는 지난 19일 집회에서 불려진 겁니다. 크게 화제가 됐고 이 애국가 영상은 유튜브에서 100만 번 이상 조회가 됐는데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전인권 씨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유, 김영. 유명해요? 저보고 유명하다고 하시는 농담을 해봤어요. 네. 예.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죠? 예, 지금 잘했겠어. 내가, 한 시간 전에 깼다가 또 잠이 들었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하시기로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요. 저희 작가들 요즘 네. 왜 이렇게 멋있어져요? 응? 진짜 멋있어져. 저 잠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예. 주무시다가 원래 이렇게 새벽 작업을 하시고 아직 주무실 타이밍인데 제가 깨웠어요. 죄송합니다. 한동안 잠깐 새벽 작업하고 잠깐 잔다는 게 오늘 좀 알겠어. 언제 공연이 하나 있어가지고. 공연이 있으셔가지고요. 예. 예. 저도 발음이 세계로 유명한데 참 그 집회 때 말이죠. 그때 집회 때 예. 공연 워낙 많이 하셨지만 100만 명을 앞에 두고 공연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시죠? 그렇죠. 네. 처음이죠. 100만 명 앞에 두고 무대 쓰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좀 설레고. 네. 내가 가수인가 보다.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예. 가수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가 노벨식 전화를 드렸네요. 그때 공연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애국가가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노래인 줄 몰랐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공연 후에? 예, 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렀어요. 그게 원래는 이제 세월호 때, 네. 그쪽 이제 무대 있을 때,
싶었는데, 네. 그때 못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그때 왠지 세월호 또 왠지 애국가를 부르고 싶었어요. 애국가를. 네. 애국가 한번, 정말 좀, 한번, 크게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전인권 씨라고 불러야 되는데, 지금, 잠이 다 안 깨신 것 같아서, 네. 형님, 일어나시죠? 다 깼어, 다 하지, 진짜. 뭐든지 뭐라, 뭐든지.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 얘기하셨는데, 너와 나, 작년에 발표하신 거. 이게 세월호를 생각하시면 만든 노래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렇죠. 길가에 버려지다도 그렇고,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 소재로 한 영화, 두 도시 이야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도 하셨고, 쌍용 자동차, 강정마을 공연도 하시고, 이 나이를 드시면서 점점 이 사회 참여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나이가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 네. 이렇게 자꾸, 나쁜 생각은 이제 좀 버리게 되고, 그리고 옳은 일을, 참여를 좀 하고 싶고, 그게 생겨요. 연습 좀 많이 하고 싶어지고. 연습도 많이 아프시고, 예. 네, 60 넘어가면서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다시 들어도 왜 이렇게 재밌죠? 이렇게 공장장이 허덕허덕 하는 게 왜 이렇게 고소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뉴스 공장이 공장장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죠. 제작진이 이걸 더빙 버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더빙 버전으로 들어보시면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집회 때 이제 애국가를 부르셔서 크게 화제가 됐던 전인권 씨를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새벽 작업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주무시는 시간에 깨워가지고 잠결 인터뷰가 됐거든요. 네. 안 그래도 많이 드린 분인데 제가 무슨 말을 들어도 당황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일단 그 전제가 상대방 말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을 못 알아들으셨군요. 그래서 당시 뭐라고 했는지 못 알아들었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AS로 그때 무슨 얘기 했는지를 잠시 정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인권 씨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새벽 작업을 하시고 아직 주무실 타이밍인데 제가 깨웠어요. 죄송합니다. 새벽 작업하고. 제가 새벽 작업을 하고 잠깐 잔다는 게 어제 공연이 있어가지고. 공연이 있으셔가지고요. 예. 지금 잠이 다 안 깨신 것 같아서 형님 일어나시죠. 다 깼어, 다 하지. 깼습니다. 이제 진짜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 나이를 드시면서 점점 이 사회 참여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 옳은 일에 참여를 하고 싶더라고요. 좀 하고 싶고. 그런데 집회하실 때 이 박사모 활동하시는 분들이 혹시 때리면 그냥 맞아라. 중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 그 친구들이 때리다. 그래야지 그 친구들이 우리가 때려도 가만히 있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네. 하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았어요. 중요한 건 평화예요. 박사모와 싸우게 되면 계엄령 같은 그런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말을 우리말로 더빙한 방송 사상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길이 남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음에는 직접 스튜디오에 오시면 좀 더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하기로. 네, 제가 정신을 빨리 차려야지. 다시 들어도 정말 명작입니다. 마치 뉴스 공장에 인공지능이 나타난 그런 느낌이었어요. 방송 사고도 웃음으로 만들어주는 뉴스 공장 제작진의 노고 제안합니다. 예, 계속해서 문자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진영재님, 양언니는 혼자 있으면 재미없는 듯 저라도 놀려드려야 하나. 놀리지는 마시고요. 같이 놀아주신 건 재밌습니다. 예, 3119님, 양언니 반갑습니다. 물론 생일도 축하드리고요. 공장장과의 케미도 좋지만 혼자 진행하시는 것도 아주 좋으네요. 네, 저도 혼자가 더 좋습니다. 뉴스 공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오프닝과 불친절한 AS인데 오늘 양언니 오프닝 멘트도 기대한 만큼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만 더 읽고 다음 진행해볼까요? 신채연님, 역시 최다 출연자의 위험, 안정적인 진행이 빛나네요. 굿세어라 양언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좀 전에 시간을 몇 분 조절을 실패를 해서 문자를 먼저 읽고 프로그램 협찬을 드려야 했었는데 약간의 실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3792님, 전인권 씨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정말 반가웠어요. 추석 명절 차례 끝나고 오늘 시골에 농사 짓고 계신 7순 넘으신 친정 부모님께 내려가려고요. 저희 시골에 농사 짓고 계신 7순 넘은 부모님께서는 오랜 농사일에 굵은 주름살이 가득하시고 마른 나무처럼 야위어진 모습 보면 가슴 아파요.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 사가지고 내려갈게요. 많이 사랑해요. 정감이 넘치는 문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긴 문자를 저는 하필 또 띄어쓰기가 없는 문자를 고르는 바람에 잘 띄어서 읽은 제 스스로를 축하하면서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아직 남은 걱정, 명절이 걱정이신 분들, 또 긴 휴가 끝나올 때쯤이면 왠지 좀 허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틀어드립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전인권 씨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저는 8시 6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를 철학과로 가게 만들었던 인물, 제가 또 대학 기간 내내 동양철학을 전공한답시고 사서삼경을 읽게 만들었던 분이 도울 선생님이신데, 사서삼경 읽던 선비였던 제가 공장장과 잘못 엮이는 바람에 새벽 근무나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국정농단 사태,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진행했던 인터뷰인데요. 과연 역사는 훗날 박근혜 시대를 어떻게 기록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뉴스공장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철학자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자 교수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런 걸 진행하세요? 요즘 이렇게 어지럽지 않습니까 나라가. 네.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현안에 대해서는 짚고 있는데 이건 좀 한 발 떨어져서 역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이걸 짚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선생님이 마침 또 영화를 개봉하는데 내가 저기에 나가면 틀림없이 모시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냉큼 서로 합의하여. 자, 제가 영화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3번이나 국민들 향해서 담아냈지 않습니까? 여기 말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연쇄 방화범이 아닌 연쇄 담화범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근데 정말 3차에 걸친 담화가 정말 연쇄 담화범 수준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뭔가 우리 대통령께서 품위가 있고 그래도 우아한 분으로 생각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예. 했던 사람들도 요즘은 좀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라고 다들 그런 정도로 이걸 몰아낸다고 하는 그 자리가 정명 그게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으므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밀어낸다고 하는 네. 그러니까 투쟁 목표가 단순하게 외제화돼 있었다고. 예. 근데 지금은 이것이 아주 국민 전체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제도가 이게 완전한 사기였다고 하는 자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속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고 과거와 전두환 때와는 달리 박근혜는 그래도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통해서 국민 다수가 뽑았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일단 우리는 그 정당성을 부여해줬다. 처음엔. 예. 처음에. 근데 그거를 배반했다 할 때 그 배반은
그 인간에 대한 배신감일 뿐만 아니라 자기 국민들 개개인들이 전부가 스스로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인류 역사상 예. 불란서 혁명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건 아니거든요. 미국의 민주혁명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건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전부 외제화되어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이라는 거는 영국 놈들이 부당하게 밖에서 우리를 찍어 누르니까 그거 걷어내고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영국 놈들이요. 예, 이거 전부가 외제화돼 있었어요. 예, 예. 싸울 대상이 밖에 있었던 거죠. 밖에 있었죠. 예. 근데 전 국민이 거의 100% 예. 스스로와 투쟁을 해가면서 이 어려운 게임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인류 사상 유례가 없다. 과거에는 우리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고, 혹은 뭐 영국, 미국 그 당시 식민지인들의 보기에는 영국 놈들이 싸울 대상이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가 뽑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손으로 뽑았는데, 우리가 속았고, 당했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여기에서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이승만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사실 해방 후 우리나라 이 정치사라는 게 예. 해방 전이라는 것은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정치사를 논할 수는 없고 세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 말은 지금 뭐냐면은 당신 스스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고 예. 그리고 모든 담화가 그분 자신이 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담화 세 차례의 담화라는 것은 아직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이게 유교 국가예요. 유교 국가라고. 네. 이 조선 왕조로부터 이 유교 국가라는 거는 이 치자의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통치자의 도덕성이. 근데 도덕적으로 정말 그 가슴을 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자세가 예. 0.00000001%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국민들은 아주 분노를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거에는 그러한 박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지금 뭐 아까도 김성태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난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예. 국민들의 마음을 달랠거나 그 대통령으로서 민의에 보답한다고 하는 하등의 지금 의사 표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5.18을 거치면서 비로소 민주 이 항쟁이라는 게 시작됐는데 80년 6월 항쟁. 그래가지고 그 80년대 6월 항쟁 때만 해도 그 우리의 투쟁 목표가 예. 단순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두환이라는 분이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일종의 강탈이라고 그럴까? 국민들 느낌에 앉아서는 아니 될 자리에 앉아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국민들이 뽑은 적도 없고. 뽑은 적도 없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을 거기서 안녕하세요. 김호진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을 맡은 양지열입니다. 10월 5일 오늘은 사실 제 생일입니다. 많은 분들과 생일을 함께하라는 배려로 네, 고맙습니다. 제작진의 이 센스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과 생일을 함께하라는 공장장의 배려로 새벽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해만 같아라고 합니다. 수확을 누리며
분주한 삶의 한 자락을 자축하는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함께 할 수 없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음식 차림에 수고롭기만 했던 분들, 원활한 교통을 위해 애쓰는 운송기사 공무원분들, 대기업만큼 쉴 수 없는 중소기업 종사자들, 긴 연휴만큼 오히려 한숨만 긴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명절이 더 외로운 많은 분들. 진짜 명절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배부르고 따뜻한 날이어야 할 겁니다. 며칠 더 남은 날 주변에 마음 나눌 곳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귀경길 피곤할 땐 든든한 비락식혜로 재충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복에너지 한국전력,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 법제처에 신고하세요 차별법령신고센터, 올해에도 가족을 위해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의 원스톱 금융파트너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한민국의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덕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도착은 빠르게 가는 길은 편하게 U+1 내비와 함께합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보내드린 명절 특근은 지난 1년 동안 뉴스공장을 찾아왔던 명사들의 주옥 같은 인터뷰를 다시 듣는 시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볼 분은 바로 도올 김용옥 선생입니다. 사실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독립국가로서의 정치사를 가진 이래로 예. 기본적으로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우리가 스스로 뽑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것도. 그건 미 군정화에서 자기들이 꼭두각시 같은 사람을 갖다 심은 거거든요, 일체로. 예. 미국서, 나 이승만이요, 이러면서 들어왔으니까. 네. 그랬어요? 나 이승만이요? 이렇게. 그러고 그냥 미국 방송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냥. 선생님 방금 성대모사 하신 겁니까? 순간적으로. 그런데, 예. 그리고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 그냥 그것도 사실 선거를 거쳤더니 기본적으로 강타를 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정치사에 대해서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떠한 정치가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초반에. 크게 보면은. 네. 왜냐면 그 초반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전부가 이 프레임 속에서 그 안타이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틀을 만든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나왔고 그런 사람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죠. 네. 그냥 뭐 박정희 아류 아니면은 박정희의 자식이 아니면 박정희의 딸 아니면은 박정희에 반대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박정희 패러다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박정희 패러다임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종결을 하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그랬거든요.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이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박정희 패러다임을 끝내는 당선이 될 것이다. 마침표가 될 것이다. 네, 그런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했어요, 내가. 조용히 혼자 하신 거 아니고요?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봐도 예. 저 여자 수준으로 예. 도저히 그 아버지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돼서 아버지도 뭐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 아버지조차도 그 아주 영락시킬 망해먹을 사람이다. 난 그렇게 봤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혹시 결과를 보고 지금 얹혀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그런